이재명 정부가 취임 첫 달인 6월 한국은행에서 17조 9천억 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직전이었던 5월에는 차입이 없었고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 원을 전액 상환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6월 말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 9천억 원만큼 남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 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임시 자금 조달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확장 재정을 강조하며 정부가 위기 때 긴축만 고집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과거 윤석열 정부의 차입을 비판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 원을 꺼내 쓴 점에 대해 야당은 비판하고 있다. 국회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찬성 173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 30일 만에 초대 총리 인선이 마무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내각 구성을 위해 임명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은 재산 학위 의혹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결정했다. 표결 후 김 후보자는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임명 축하를 받았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벌이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향후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치를 통해 국정 운영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 고배당 관련 지수들이 14에서 18%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정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최고 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최고 49.5%에 달하는 과세 부담이 낮아지면 배당 확대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증권가는 금리 인하 기조와 배당세 완화가 맞물리며 배당주 투자 매력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배당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대신증권은 수혜 예상 종목으로 진양홀딩스, 세아베스틸지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CJ, SK디스커버리 등을 제시했으며 배당 확대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는 코오롱, 키스코홀딩스 등이 거론됐다.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려워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사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죠. 전쟁을 해도 외교는 하는 거예요. 대화는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그건 정말 바보짓이죠. 미워도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한미 간의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대북방송 중단을 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떡할까 약간의 우려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우려를 했지만 분명히 호응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완화해 나가야 되겠죠.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도 많죠. 영토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거죠. 이런 갈등 요소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대화는 한다, 협력할 건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한다. 중국은 브릭스를 주도해온 핵심국으로 시 주석은 12년 연속 개근해왔다. 이번 회의는 회원국을 20개국으로 확대한 첫 회의다.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시 주석이 직접 탈달러 연대를 이끌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리창 총리를 대신 보내기로 했다. 표면상 이유는 브라질 대통령과 이미 2차례 회담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권력 이상설이 퍼지고 있다. 미국 보수 인사들은 중국 내 권력 이동이 있다고 주장하고 대만 언론은 시 주석 측근 군 인사들의 숙청설을 보도했다. 한편 푸틴도 ICC 체포영장 때문에 불참한다. 시 주석 역시 외교적 부담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있다.
표면은 외교지만 시진핑이 다 차려진 브릭스 무대를 포기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저출생과 고령화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100년 뒤 대한민국 인구가 750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한반도 미래인구 연구원이 발표한 2025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125년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까지 감소한다. 이는 서울 인구보다도 적은 수치다. 중위 시나리오에서도 인구는 1100만 명,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1500만 명대로 줄어든다. 인구 감소는 2075년부터 급격히 진행되며 그 이후론 출산 가능한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인구 모멘텀 효과로 더 빨라진다. 또한 210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140명을 부양해야 할 수도 있어 역피라미드 사회가 심화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출산 지원 확대, 정년 연장, 이민 정책 개편 등 전방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텔이 18A 공정 마케팅을 중단하고 14A 공정에 집중하려 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 보도했다. 애플, 엔비디아 등 대형 고객사를 유치하기 위해 파운드리 사업에서 전략 전환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리프탄 인텔 CEO가 파운드리 사업에 큰 변화를 모색 중이며 지난달부터 18A 공정의 매력도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차세대 14A 공정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18A 공정은 인텔이 2021년 파운드리 재진출 선언과 함께 추진한 핵심 기술로 TSMC의 이나노 공정에 버금가는 최첨단 공정으로 평가받았다. 로이터는 인텔은 TSMC보다 우위를 기대하는 14A 공정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애플과 엔비디아는 현재 TSMC의 칩 생산을 위탁 중이며 인텔은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준비 중이다. 탄 CEO는 이르면 이달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텔 주가는 4% 넘게 하락했으며 이는 파운드리 전략 전환이 시장의 손실 우려로 비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오는 10월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에 처음 투입된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 본사 관계자는 코리아 중앙데일리에 아틀라스의 첫 번째 기술 실증은 올해 말 사바나 외곽에 있는 현대의 메타플랜트라고 확인했다. 이어 조지아 공장에서 아틀라스가 수행할 첫 직무는 파트 시퀀싱이라고 설명했다. 아틀라스는 조립 전 부품을 정렬하는 파트 시퀀싱 작업을 맡게 되며 초기 성과에 따라 울산 광명 공장으로의 확대 투입 여부가 결정된다. 아틀라스는 자율 판단으로 움직이는 이족 보행 로봇으로 생산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 상용화를 2028년으로 계획 중이며 가격은 $15만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용화는 적자를 기록 중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약 87.6%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로봇 아틀라스 외에도 스팟과 물류 자동화 로봇 스트레치를 상용화해 판매 중이다. 자동차 수출이 6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현대차가 코스피 시가총액 5위 자리를 탈환했다. 저평가 국면에 머물던 자동차주 전반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63억 4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중고차 수출과 EU 전기차 수요가 실적을 견인했다. 현대차는 1일 3.19% 급등해 시총 5위를 회복했고 2일에도 1.67% 오르며 21만 3,500원에 마감했다. 기아와 HL만도, SL 등 부품주도 동반 상승했다. KRX 자동차 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하며 1957점 연기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관세 리스크는 이미 반영됐고 정책 변화나 대응 전략이 가시화되면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코스피 시총 5위 자리를 놓고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등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5부터 9위 간 격차는 4조 원 이내다. 글로벌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에서 전년 대비 14%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역성장을 보였다. 다만 테슬라의 주가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2일 낮 12시 4분 기준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3.88% 상승한 312.3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테슬라는 2025년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총 38만 4,12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 줄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생산량은 41만 244대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실적은 팩트셋 집계 기준 월가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지만 비공식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다. 진먼스터 디버터 자산운용 파트너는 이번 수치는 비공식 전망치 대비 4% 높은 수준이라며 2분기가 저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델별로는 모델 3와 모델 Y가 전체 생산과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이버트럭 인도량은 1만 394대에 그쳤다. 정치적 논란도 테슬라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론 머스크 CEO가 독일 극우 정당 AFD를 공개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지면서 소비자 반감을 샀다는 평가다. 테슬라는 오는 23일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투자자 대상 컨퍼런스 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베트남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베트남산 수입품에는 20%의 관세가, 중국산 부품 등을 거쳐 우회 수출되는 환적 물품에는 4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지난 4월 발표한 46%보다 절반 이상 낮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베트남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 제품에 대해 시장 전면 개방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은 무관세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 하원 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과도한 규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서 온풀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입법 논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 위원장실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와 재무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무역 장벽 해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EU의 디지털 시장법을 본뜬 한국 온풀법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특히 법안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에는 사실상 면제돼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데이터 보안, 허위 정보, 스파이 활동 등의 위협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원들은 한국은 경쟁법을 보호무역 수단으로 삼아왔고 미국 기업 대상의 과도한 법 집행 및 형사 기소 위협이 있었다며 미국 정부가 온풀법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USTR은 이미 온풀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했으며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도 법안 추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통합해 입법을 준비 중이며 향후 무역 협상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